그럼 결론은 나왔네요. 마진을 적게 본다. 이 말하면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포커싱이 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내가 효율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가격 비교는 벌어야 되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반대로 그러면 가격 비교는 어떻게 활용할까?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아직 로직이 안정화된 게 아니라서 테스트 중이긴 한데 간략하게 지금 그러면 셀러들은 뭘 준비해야 되고 위탁 셀러들에 한해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가격 비교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가격 비교가 사실은 우리가 위탁 판매자들은 사실 도매 사이트나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처에게 일정 부분 마진을 붙여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 가격 비교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제품이라고 하면 내가 10% 마진을 보고 거기에 다시 마켓 수수료, 기타 등등을 붙여서 판매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 판매가가 네이버 쇼핑 가격 비교에서 크게 1등을 할 수 있을 만한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잘 다가와지지 않을 확률이 높았던 거죠. 왜? 내가 중간 마진을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원천 공급처에서 원래 있는 제품에 순수하게 마진을 붙여서만 파는 형태가 아니라 얘네들도 마진을 보겠죠. 얘네들도 마진을 본 상태에서 위탁 판매자가 또 마진을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품을 100개로 놓고 보면 어차피 우리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면 내가 상품을 한 개 사업자당 4만 개에서 5만 개를 핸들링 한다라고 가정하면 5만 개 상품 DB를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 확인하면서 올리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했듯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행위죠. 자, 그러면 이게 100개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 이 중에 뭐 한 80%일 확률이 높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모수를 5만 개가 되고 그리고 15만 개가 되고 30만 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이 30만 개에 대한 데이터가 상품이 전부 다 80%가 가격 비교에 의미가 없는 제품일까요? 아니죠. 그 비중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를 많이 내고 많은 DB를 핸들링 하다 보면 가격 비교 자체에 안 묶이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셀러가 많아서 많이 올려놓고 가격 비교에 내가 올리는 건 다 묶이고요. 뭐 이런 불만들이 많지만 이걸 확장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많은 DB를 핸들링하면 그 중에 틈들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말하지만 제가 그 틈이 여러분들의 장밋빛 미래를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할 때. 이해되시겠죠? 그 틈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1에서 2%만이라도 활용을 할까? 그래서 이게 내 수익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만들어가는 게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할 일이지, 그 틈 써봤는데 마진 얼마 안 되고요, 내한테 남는 거 얼마 없고요, 이렇게는 평생 못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할 때 100%인 건 없거든요. 내가 이 방법을 쓴다고만 해서 이 방법이 좋다 안 된다 이분법적 관점보다는 내가 이걸 활용해서 그러면 나한테 1, 2%라도 효율이 좋은 하나의 돈벌이 수단을 틈을 만들 수 있냐 없냐를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 비교에 묶여서 1등을 먹는 전략으로 최저가 판매를 만약에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싶다 라고 결정하신 대표님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마진을 높게 보면 높게 볼수록 이 가격 비교에 묶이려면 원본을 그대로 올려야 되죠. 다시 말해서 가공을 하지 않은 제품을 올려야 묶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마진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품 DB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까 얘기했던 30만 개를 올릴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 비교에서 1등을 할 확률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나왔네요. 마진을 적게 본다. 이 말하면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포커싱이 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내가 효율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대신 여기는 공수가 크게 들어가진 않죠. 공수가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월에 1,000만 원 번다, 월에 1억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내가 다른 걸로도 벌고 있고 이걸로 충분히 내가 공수가 적게 들어간다면 충분히 여기서 300에 수익만 나오더라도 안 할 이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의 개념인 거죠. 자, 그럼 마진을 적게 본다가 나왔죠. 가격 비교 컨셉에서 마진을 적게 보면 우리가 지금 셀러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공급사가 뭐 내가 직접 뚫은 공급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도매처를 쓰고
뭐 소비자한테 팔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 이런 시스템 구조 안에서 내가 마진을 적게 보면 답은 딱 하나죠. 내 마진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쓸 수 있는 전략에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마진을 적게 가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대. 어떤 걸 건드려야 되냐면 정산 주기를 건드는 겁니다. 건든다라기보다 파악한다라고 봅시다. 자, 내가 마진 15% 봐요. 쿠팡에 올려요. 2달 뒤 정산을 받아요. 이거랑 내가 마진을 5% 본다고 칩시다. 극단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 마진을 5% 보는데 내가 정산 주기가 일주일인 마켓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진율로만 집착할 게 아니고 내 돈을 굴리는데 만약 이게 효과가 있고 계속 들어온다면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여기가 저 같으면 여기에 더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전제는 이거는 아무런 공수가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많은 DB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행위만 한다는 전제입니다. 왜? 가격 비교에 묶이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럼 내가 사업자가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사업자 10개다 이 전략을 써야 되냐? 아니죠. 한 6개는 이 전략을 쓰고 나머지 4개는 또 가공 열심히 하고 원래 전략대로 쓰면 됩니다. 이게 온라인의 강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이 뭐냐면 결국 가격 비교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개인 자사모를 활용하는 겁니다. 뭐 요즘 많죠. 고도몰, 뭐 카페24,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업체에 가서 내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상품을 등록하고 이 홈페이지 자체를 EP 연동이라는 방법으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해서 파는 겁니다. 자, 요 방법을 하면 뭐 이거는 PG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주일마다 정산을 해주는 PG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PG사를 내 홈페이지의 결제 수단에 달아 놓으면 사실 마진 5% 보더라도 이 자금의 순환을 생각하면 이게 더 효율적인 가능성이, 이 어려운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